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제가 이 이른 새벽에 방송을 켜게 된 이유는 너무너무 이 걱정스러운 이 경제에 관한 뉴스를 보고 제가 이거는 빨리 좀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 또 날 밝으면 지금 뭐 사건들 때문에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등 그런 판검사 등등 현재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 고소 고발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뭐 굉장히 많군요. 현재 정권의 비리, 현재 판검사들, 현재 경찰의 비리, 뭐 나아가서 현재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는 자들, 뭐 민주당, 뭐 청와대, 기타 등등 현재 정권의 비리를 고발한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모든 정권이라는 게 첫 해, 둘째 해 때 막 해먹으려고 하거든. 그게 숨어져 있다가 4년차, 5년차 때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네, 보통. 그런데 지금부터 제한테 제보가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재명 정권과 이제 감옥서 무기징역 받은 윤석열 정권 간에 좌우 대립이 워낙 극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한 1년 됐는데 이재명 정부의 권력 비리 이게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이 워낙에 대립이 심하니까 그리고 뭐 정권 내부에서도 이제 한 1년 되면은 잘 나가다가 또 권력층에서 멀어지는 소외되는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막 이제 터져 나오고 그 사람들이 권력 내부에 있던 비밀을 또 거기서 알게 된 여러 부정비리를 제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건 또 천천히 또 하기로 하고 경제 뉴스 이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모든 경제 신문이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일요일 저녁 뉴스로 그리고 지금 월요일 오전 12시 5분으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이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모든 언론사가 대대적으로 지금 이것을 보도하고 있다. 뭐라고 돼 있죠? 원화의 실질 가치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다 이 말이야. 뭐 점점 더 한국 돈의 가치가 더 똥값이 되고 있다.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금융위기는 이제 국제금융위기 2008년도에 터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2008년도 이후 그러니까 벌써 18년이잖아요. 18년 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한국 돈의 가치가 가장 최저다, 똥값이 됐다. 지금 5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이거는 뭐 5개월째가 아니라 뭐 1년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 제목이 그래요. 이 뭐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외국과의 비교입니다. 외국과의 비교. 네. 이거는 BIS, 국제결제은행, BIS가 통계를 발표하는 건데, 64개국. 좀 그래도 뭐 제대로 된 나라, 좀 제대로 된 나라. 북한 이런 거는 통계가 안 잡힙니다. 64개국의 그 돈 가치를, 얼마나 떨어졌느냐 또는 돈 가치가 올라갔느냐. 이것을 BIS가 매달 발표를 합니다. 이제 기준 시점이 2020년이에요. 6년 전 2020년 기준을 100으로 놓고 100으로 2020년 기준 100으로 놓고 지금 이제 85까지 떨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85%로 지금 폭락했다 이거야. 15%의 국민들 재산이 날아갔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64개국
뭐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는 나라들이니까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다. 이거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뽕에 뭐 항상 빠져 사는 분들일 텐데 내한테 돈 1원도 안 들어와도 뭐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가 돈 벌었다 하면 만세 이러고 있고 재벌들이 돈 벌고 있는데 코스피 올랐다 만세 그 이제 이 뽕 맞은 사람들이지 히로뽕 국뽕들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뽕 맞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는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야. 64개국 중에 거의 꼴찌다. 대한민국 돈 가치가. 그 말은 대한민국 경제의 실력이 펀더멘탈이 국제적으로 보면 거의 꼴찌다 이거예요. 꼴찌다. 펀더멘탈이 꼴찌다. 그럴 수밖에 없지. 주가가 그냥 뭐 전쟁 터진 나라보다도 더 그냥 올랐다 내렸다. 그런 나라가 불안해서 어떻게 그런 나라를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스라엘 돈 가치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란보다도 개박살이 난 이란보다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더 크고 이란보다도 우리가 지금 그 원화가 더 똥값이 된 거예요. 그 말이 돼 이게? 이란보다도 지금 돈 가치가 더 똥값이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돈 가치가 똥값인 나라는 우리나라 그 진한 빨간 그 위에 일본이 일본 뭐 노르웨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일본 돈이 더 똥값이네 위안을 삼자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일본은 지금 35년 장기 저성장 장기 침체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일본의 경제 체력은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합니다. 노벨 그 과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학상을 받는 받은 사람이 3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뭐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일본은 별로 신경 안 써. 오히려 더 반겨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높아져야 일본 물건이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돈을 더 푼단 말이야. 더 풀면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지. 일부러 더 풀어. 일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도 외환위기가 안 터지거든요. 일본이 뭐 미국에다가 5천억 불을 갖다 바친다 관세 폭탄 때문에 트럼프한테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일본은 별로 뭐 위기가 없어. 왜? 외환위기가 안 터져. 왜? 기축통화하고 마찬가지거든. 일본 돈은 일본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준기축통화국이라 하죠. 미국과 일본은 무제한 영구적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돼 있다 이거야. 일본의 외환위기가 생기면 무제한으로 미국이 달러를 공급해 주도록 돼 있다 이거야. 영구히. 기한의 제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미국이 원칙적으로 달러 위기를 큰 걱정을 안 하는 건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 국채를 찍어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이니까 전 세계가 그거를 가져와서 뭐 기름도 사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찍어내면 돼. 일본도 비슷하다 이거야. 엔화를 찍어내면 돼. 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무제한 달러를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지금 항상 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데 해내지를 못하잖아 이재명 정부. 이재명이 뭐 잘한다며, 뭐 경제를 잘 안 되며, 그런데 통화 수합 하나도 못 만들어내요. 비교를 해볼까요? 이명박이 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지금 터졌을 때 바로 강만수 당시 재경부 장관 이 밑에 국제금융국장 신재윤 국장하고 미국 날아가가지고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 설득하고 중요한 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 간에 또 워낙 친했기 때문에 아들 부시 대통령을 바로 설득을 해서 미국에서 터진 국제금융위기가 한국까지 전이가 되면 역 스필오버 넘어온다 이거야. 이 나쁜 효과가 애드버스 역으로 스필오버 되면 동남아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게 미국이 다 수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좀 끊어줘. 대한민국이 건실한 나라니까. 그랬더니 애드버스 스피로버 역전이 효과가 터진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지금 그냥 마이너스 통장 하나 끊어주면 될 문제를 나중에 정말로 호미로 막을 걸 댐이 그냥 다 터지는 수가 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설득을 해서 맞네. 미 재무장관이 그때 톰슨인가?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맞다. 이거 우리 뭐 돈 안 들고 동남아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겠구나. 그거 해줘. 해서 3년간 그 당시 300억 불 통화사업을 체결했죠. 그랬더니 일본도 우리나라에 해주겠다. 중국도 미국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도 한국에 그런 걸 해주겠다. 왜? 미국이 해주라고 시키니까 미국 눈치 봐서 그래서 900억 불의 결국 달러 수합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달러 값이 1,500원을 뚫었는데 그게 성공했다 언론 발표되니까 바로 1,200원대로 내려왔다. 1,200원대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거꾸로 원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똥값이 됐다가 다시 많이 올라간 거죠.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 당시. 그 이명박 정권은 하는데 왜 지금은 못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 그리고 우리는 미국한테 또 매년 200억 불, 토탈 3천억 불, 5천억 불, 미국에 그냥 달러 갖다 바치기로도 돼 있잖아. 그 정도로 해주는데 왜 미국 트럼프를 설득을 못하냐고. 에? 안 그래? 그때보다 훨씬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요구할 명분이 커요. 그런데 왜 못해? 그 실력이야, 실력. 인간관계로 친하다, 대통령 간에 친하다, 재무부 장관 간에 친하다, 한국은행 총재 간에 친하다, 이런 것까지 다 그 나라의 국력이고 실력이잖아. 통화수업은 재무부 장관 간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형식적으로 사인을 하는 건 한국은행 총재와 미국 연준 총재, 파월 총재,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 임명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간에 두 나라의 중앙은행 간의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 통화를 수합하는 계약이니까. 근데 재무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에 제가 해결책부터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됐다. 사상 최고로. 그 말은 달러 값이 너무나 비싸졌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뜻이거든. 그러려면 우리나라 원화 값이 똥값이 됐다. 이거를 정상으로 끌어올리려면 해결책 그냥 딱 바로 말하잖아. 해결책 이 중동 전쟁이 안정돼야 된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휴전협정이 설사 형식적으로 체결되더라도 이 호르무즈 봉쇄는 또 장기간 또 될 가능성이 높고 호르무즈가 풀리더라도 지금 터진 국제적인 공급망 문제 그리고 이 고유가 문제는 1년, 2년, 3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 물가 1년, 2년, 3년 계속 가. 고달러 환율 1년, 2년, 3년 계속 가. 이 정부 내내 그냥 이게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 그건 해결이 안 돼.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력을 높여야 된다. 집으로 꼴찌 하는 학생이 갑자기 전교 1등이 돼? 삼성전자만 SK 하이닉스만 몇 개 대기업만 전교 1등이고 나머지는 꼴찌인데 안 그래요? 거기 갑자기 어떻게 되냐?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코스피 막 7천, 8천을 뚫습니다 하면 돼? 그게? 그 도박판인데? 그러면 뭐 강원랜드를 그 가서 땡기면 막 잭팟이 계속 터지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바꿔가지고 강원랜드 가면 뭐 대박 터진다 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지. 네, 단기적으로. 그게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면.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다 도박을 풀어줘. 길거리에서도 그냥 막 도박하도록. 도박판이잖아, 다. 그게 훨씬 나아. 그러면 국민들은 뭐 대한민국만큼 도박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이 도박 중독자가 제일 많아요. 네, 사기꾼도 제일 많고 인구 대비 골 때리는 나라야. 그래서 빨리 발전했지만 그래서 지금 망하는 거야. 정치 사기꾼도 많고 거기에 미친 정치꾼들도 많고 여러분들 같은 비류들 지금 보고 있는 비류들한테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A나 C류들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듣겠죠. 그리고 걱정하겠죠. 이재명 정권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제 제가 전체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결책까지 달러 값이 막 1470원, 80원 안 내려온다. 1500까지 뚫었다가 조금 내려왔다.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달러 값이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수입 물가가 치솟잖아. 지금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이 또 중동 전쟁 때문에 물가가 바로 16%가 치솟았어. 지금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예, 중동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도 비슷하잖아.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게 문제예요. 심하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달러가 오르니까 물가가 치솟고 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석유값이 치솟으니까 또 물가가 치솟고 한국의 펀더멘탈이 약하니까 또 물가가 치솟고 끝없이 그냥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오르잖아. 그럼 내릴 때도 뭐 폭락이고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저 나라 저거는 위험하다. 한국의 주식 팔아라. 지금 외국 기관들이 다 팔잖아. 계속 팔고 있는 추세잖아. 이제 또 돈 먹으려고 저 사기 도박에 미친 놈들이니까 우리 조금 사주자. 다시 또 띄워주자. 하니까 개미들이 이때 좀 팔아야지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결론은 한국의 실질적인 돈 가치는 계속 똥값이 되는 거야, 똥값이. 실질 실효 환율이 최저로 똥값이 됐다 하는 게 지금 지금 어제 저녁 오늘 새벽발 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건데 이 보도가 뭐 경제하기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게 뭐지 잘 모르겠죠.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이 새벽에 이 방송을 트는 거예요. 빨리 올려놓으려고. 바보들이니까 정부는 알고 있겠지만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뭐 재난 영화, 쓰나미가 몰려온다 뭐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뭐 해운대도 있고 영화 해운대 그런 거 보면 막 천재적인 박사가 그 데이터 지진을 알리는 쓰나미를 알리는 그 숫자의 미세한 변동을 보고 그것을 직감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걸 확실하다. 그런데 바보들이 그거를 말을 안 듣잖아.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야. 정부의 여론조사가 떨어질 거야. 이재명 정부 지지율 겨우 65%인데 사기쳐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 뭐 이러다가 안 돼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해운대를 쓰나미가 몰아닥치죠. 다 죽고 뭐 그런 영화는 뭐 외국에도 많잖아요. 헐리우드 영화도 지금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런 숫자가 나왔다. 이 숫자가. 그러면 경고를 하면 듣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 들어 또 100%안 듣습니다.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은 진짜 X 됐다 생각하고 있을 거야. 구윤철 지금 재경부 장관 X 됐다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 두 명은 알아 이게 뭔지. 나머지들은 바보니까 모르고
뭐 검찰, 법무부 장관 이런 놈들은 뭐 바보고 민주당 국회의원 다 바보고. 그런데 두 명은 알아요. 예, 지금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국제금융국장한테 긴급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어젯밤 저녁에 이 보도가 나면서.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그 다음에 뭐 하정우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뭐 AI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뭐 환율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뭐 경제수석 누군지 내가 알지도 못하겠네. 그 김용범이가 하잖아요. 주로 정책실장. 그 사람은 좀 알지. 큰일 났다. 아,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뭐 그런 보고들도 뭐 했겠죠. 이 큰일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또 어떻게 국민을 사기칠까?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기를 칠까? 또 막 SNS에 올리겠지. 그게 또 사기를 당하겠지. 그러다가 결국은 해운대를 쓰나미가 들이닥치고 다 죽이죠. 네, 그 꼴이 될 것이다.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국민들이 그것도 미쳐가지고 또 언론이 경고해도 안 들어. 또 이런 언론 경고는 조금 실리고 말아버려.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야. 또 이것을 예측하는 사람들, 천재적인 또 국제금융기관들은 이 예측을 근거로 다시 선물시장이나 현물시장에서 이 예측에 따라서 베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떼돈을 벌지. 우리 같은 프로들은. 그런데 바보들은 또 그냥 돈 다 날려. 뭐 그렇게 하시고요. 네.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측을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이 화살표,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원화가 이렇게 가치가 오르다가 계속 폭락하고 있다. 그럼 숫자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2020년, 6년 전 2020년 기준으로 원화 가치를 100으로 놓았을 때 그 이후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이가 그 비상계엄을 터뜨리고 이거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졌으니까 대한민국 돈이 폭락을 하겠죠. 똥값이 되겠죠. 그때 숫자가 9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1월달,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터뜨리고 그 다음 해 이제 1월달에 91로 내려왔어. 폭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터뜨려서 국민들의 재산을 7%를 날려먹었다라고 했어요. 그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된 퍼센트지가 7%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국민들 재산을 7% 말아먹었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야. 그 이재명 대통령 옳은 말 한 거예요. 여기 환율 폭등, 달러 값이 폭등으로 국민들 재산 7%가 날아갔다. 이게 작년 1월 달입니다. 2월 달.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 그런데 그때 이 실질 실효환율로 계산했더니 100 기준으로 91이었어요. 100 기준으로 91로 떨어졌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해서 1년 됐잖아. 어제 발표된 게 얼마냐가 중요하죠. 91에서 훨씬 더 떨어져서 85까지 떨어졌어요. 85. 91이었을 때는 전 세계 64개국 중에 한 50등 정도는 했어. 근데 이재명 들어서고 나서 89, 작년 연말부터 치솟았잖아요. 작년 10월달, 11월달부터. 그때 언론 보도가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질 실효환율, BIS가 발표하는, 이게 꼴찌에서 9번째다 하다가 지금 꼴찌에서 3번째가 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7%의 재산이 날아간 게 아니고 이제 91에서 85로 떨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7% 정도가 더 날아간 거예요. 그거는 누구 책임?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야. 막 코스닥을 도박판 만들고 실질적인 실물 경제의 이
성장을 위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뻥만 치고, 그리고 또 막 25조를 그냥 또 돈을 풀어 제껴.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돈을 함부로 풀어 제끼니까 원화값이 똥값이 될 밖에, 그거를 할 자신이 있으면 일본처럼, 일본은 막 엔화를 풀거든요. 계속. 근데 일본처럼 미국하고 통화 스왑이라도 체결을 해놓고 하라 이거야. 그런 장치도 없이 달러를 뒷돈을 대준다는 그런 장치도 없이 이명박이처럼 3년간이라도 달러 공급을 받는다는 한시적 통화 사업이라도 체결을 하던가, 그것도 없이 아무 믿을 언덕이 없는데, 어? 이런 고환율, 고물가, 또 중동 전쟁까지 터졌는데 25조를 그냥 풀어제끼면, 그래서 뭐 고기 사 먹고 그냥 다 날려라 이거잖아 지금. 지역 화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게. 그 어린애들도 생각하는 거야 요즘에. 예. 뭐 기본소득 하고 왔나, 기본소득이야 무슨. 기본소득은 찍소리도 안 하더만 요새. 그러니까 더더욱이 대한민국 정부 정책 때문에 원화값 저거는 외국에서 보면 저건 큰일 나겠네 전화나 저거. 아니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찍어내냐? 지네 나라 돈이 똥값인데 더 똥값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저 베네수엘라 마두로라든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인기 영합으로 당장 표 얻으려고. 이게 나라를 망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BIS가 이렇게 매달 발표합니다. 매달. 근데 이게 전 언론이 이거를 크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가만히 놔두다가는 이 대한민국 경제 진짜 IMF가 터질 것 같거든. 이건 언론사의 이제 경제팀이, 각 데스크 국장들은 뭐 경제도 모르지. 그렇지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전 언론사 국장들이 서로 간에 또 회의도 하고 여러 또 의견을 모아보니까 견해가 100% 일치하거든. 그러니까 전 언론사가 이걸 때리는 거야. 지금 뉴스로도. 이제 이걸 국민들이 똑똑하면 언론사에 전화 오고 청와대 또 뭐 민주당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하면은 이 이슈가 대한민국의 큰 이슈로 떠오르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뭔가 돌아가도록 또 이재명 정부가 뭘 또 노력을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될 거예요. 네. 지금 미쳐가지고 도박판에. 정상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을 벌어야 돼 하는데 지금 이미 도박판에 미쳐가지고 집문서 반문서 다 갖다 바치고 지금 강원랜드 가서 땡기고 있는 그 아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죠. 네. 망할 때까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도박판에 있겠지. 뽕을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네. 그렇게 세게 또 무너져야지. IMF처럼. IMF 때는 실질 실효 환율이 얼마였느냐? 그때는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또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또 얼마였느냐? 뭐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졌겠지. 예. 지금 85까지 내려왔습니다. 85. 국제금융위기 때 76이었어요. IMF 때 66이었어요. 그러면 뭐 IMF는 안 터지겠네. 한순간이야. 한순간이야. IMF가 터지기 전, IMF가 11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1997년. 그 전 3월 달, 4월 달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그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 펀더멘털은 건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떠들고 있었어. 그때까지 미국 달러가 안 빠져나가고 있었지. 아직은 조금씩 나가요. 그때 100이었어요. 190. 95, 100. 6개월 만에 66으로 그냥 폭락했어. 아시겠어요? 한순간이야, 한순간. 아니, 달러가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지, 뭐. 달러 빠져나가는 게 한순간에 그냥 움직이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원하는 똥값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 보시면 뭐 여행 간다든가 하면은 뭐 피부로 절감하시죠. 지금 뭐 해외여행 그 가서 경비 가서 좀 얼마 한 3박 4일 부모님 뭐 효도 관광이다 동남아다 일본이다 하면 100만 원 정도 뭐 경비로 쓸까 해서 달러로 바꿔보면 이전에는 달러가 한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꾸면 그 절반이야.
그 뭐 이렇게 환자 수수료도 떼고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드니까 여행사가 또 그 대행해주고 또 하면은 다 비용 떼고 하니까 정말로 달러가 왜 이거밖에 없어? 이 확연히 느끼실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식사를 해도 느끼잖아요. 지금 뭐 한 2, 3년 전에 식사하면은 그래도 10,000원이면은 비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5,000원, 6,000원이면은 아주 좋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점심 식사가 가능했는데 점심 식사 10,000원 주고 먹었다 하면 돈 많네 이랬다니까. 네, 비싼 거였죠. 지금은 10,000원짜리가 없습니다. 김밥 한 줄이 5,000원, 6,000원인데 점심 20,000원이라 해도 뭐 적당하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원화 값이 얼마예요? 우리 국내에서 이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서민들이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점심값 이런 거 소비할 때 원화의 값이 똥값이다. 절반으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잖아. 외국 나가면 더 느끼지. 그렇죠? 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IMF 국제금융위기 때로 지금 급격히 원화 가치가 폭락, 똥값이 되고 있다. 그 말은 없는 사람일수록 정말 생활이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 예. 여러분들 뭐 석유값이 수입가가 지금도 뭐 전쟁이 지금 계속 혼선이니까 사실은 국제 석유가가 안 떨어지잖아요. 조금 떨어져도 그거는 3개월 이후에 반영이 되는 거야.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최고 가격제를 써서 인위적으로 그걸 막고 있으니까 석유값이 2,000원 이상으로 못 올라가도록 막고 있으니까 당장은 피부로 크게 안 느끼지. 네. 그런데 그게 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느님이 그 석유값을 대신 내주나요? 결국 다 우리 세금으로 막고 있는 거야. 정유사는 다 피해보고 뭐 정유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정유사의 공급가를 막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정유사가 입는 그 손실 그리고 적정 이유는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돼. 전부 세금이야. 뭐 이재명 뭐 대통령이 돈을 내, 민주당이 돈을 내, 국민들 세금 뜯어가지. 그 사람들 월급 한 푼도 안 깎아요. 오히려 더 올렸지.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딱 깨놓고 뭐가 있는데 대통령 연봉이 2억 6천 7천이야. 어떻게 말도 안 되잖아. 전 세계에서 최고급이야. 지금 원화 가치가 전 세계 꼴찌인데 어떻게 대통령 연봉이 전 세계 최고야. 2억 6천 7천 3억이 말이 돼요. IMF 터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30% 월급을 깎았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장관들도 스스로가 다 깎고 그런 거를 IMF 구제 우리 서민들을 위한 펀드에 넣고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진짜 돌반지까지 들고 나와서 금을 팔아서 우리가 달러 빚을 갚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자발적으로 해? 이재명 좋아 만세 부르는 그 미친 사람들도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자 뭐 돈 내? 안 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비류들 이재명 만세, 김일성 만세, 모택동 만세 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지금 망한다. 해운대 이제 쓰나미가 완전히 내일 되면 덮친다, 다 죽인다 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게 숫자가. 네? 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말기도 못 알아듣겠지. 뭐 꼴찌들이 뭘 알아듣겠어. 실질 시간을 듣는 순간 다른 데 가겠지. 와, 여샤, 검사들 때려 죽이라면 그런 거는 듣고 있겠지. 검사들 때려 죽이면 뭐해? 당신들이 다 죽는데. 그 검사들은 잘 살아. 처갓집도 부자잖아. 박상영이 봐봐. 처갓집이 거의 준재벌이잖아. 그 마누라도 사법고시 수석하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고. 아니, 그 사람은 검사 때리치면은 더 편해. 살기가 더 편해. 변호사 하면 돈도 잘 벌고. 이미 저쪽에는 영웅이야. 보수 우파 쪽에는. 그 사람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르겠어. 박상용 검사. 당신들 때문에. 멍청한. 자, 막 그런 거고. 자, 이 통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제일 그래픽을 잘 만들었네요. 그래픽을. 자,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을 비교해. 일본이 제일 밑에 꼴찌죠. 그러나 일본은 뭐
통화 수합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 본래.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다. 중국이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중국 돈이 우리나라보다 더 가치가 똥값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됐어. 이제 이번 달에 중국 돈이 더 가치가 우리나라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바뀌었잖아. 어? 바뀐 지 몇 달 됐네. 작년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나라 돈이 똥값으로 떨어지고 중국 돈이 올라왔죠. 예. 중국은 뭐 7%뭐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나라야. 그게 5%로 떨어졌다고 지금 심각한 걱정인데, 예. 우리는 뭐 0%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보세요. 미국은 107이잖아. 107. 우리나라 대비 미국 돈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어.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돈도 더 올라가고 있어. 아시겠어요? 우리가 꼴찌라니까? 제대로 된 64개국 중에. 우리보다 뒤에 일본이야.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 더 올라왔어. 전쟁하는 이란도 우리보다 위에요. 미쳐버리겠네. 아니, 이런 경제라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도? 정치에 미쳐갖고 이재명 만세하면 돈 뭐 만 원이 들어와요. 뭐 얼마가 들어와.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한테 뭐 점심값을 대줘. 뭘 해줘. 쿠폰 나눠주잖아. 또 그따구 소리 하겠지. 네. 그래서 지금 원화값이 똥값이 되고 물가는 더 오르고 하면은 쿠폰 지불은 뭐 20만 원 받았다 쳐. 당신들이 부담하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결국은 그것은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2천만 원이 될 거야. 10배, 100배의 부담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경제가 이제 어려우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이재명 만세 하겠지.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가 망한 거잖아. 망하니까 어떻게 돼? 그 잘 살던 나라가 석유 팔아서 잘 살던 나라가 전부 거지가 돼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사람들이 그 서민들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 여자들은 전부 몸팔로 외국에 나가고 몸팔로 다 나가잖아. 안 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미국이 우리를 막아줘? 트럼프 봐. 우리가 북한처럼 되는 거야.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경제 원리에 따라서 경제를 또 교정해 나가고 그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또 진보 정권 들어서서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노총이니 이런 과격분자들 또 뭐 유시민 장관도 뭣도 몰라가지고 한미 FTA 하면은 뭐 우리가 미국의 뭐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는 뭐 경제를 잘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본인이 한동훈이한테 뭐 소송 지고 뭐 벌금 맞고 몇 천만 원 또 손해배상 해주고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야. 왜냐하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FTA를 하는 게 맞아. 욕을 먹더라도. 지지율이 5%로 떨어졌지만 FTA 하고 이명박이가 들어서서 그걸 완성시키고 뭐 등등등등 그렇게 해온 결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전부 미쳐가지고 지금 이제 비판하는 야당도 그냥 이거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쓰레기고 그거는 그러니까 언론도 제대로 비판을 안 해. 그러니까 이병철 변호사라도 이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뭐 듣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어. 어차피 이런 예측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한다는 예측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마. 한 명만 그런 예측을 하면 99%는 그런 예측을 안 하면 한 명이 떼돈을 벌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혼자 또 떼돈 벌면 되지 뭐. 그렇지만 내가 좀 도덕적으로 미안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또 서민들,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병철 TV 사이다의 그리고 정치경제학 강의 100회 제가 딱 설명을 드렸죠. 내가 뭐 정치 지도자도 아닌데 내가 이따구 거를 해야 되나 뭐 싶은 생각도 들고 내한테 욕하는 인간들도 있어서 내가 이제 가짜나 가지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 욕하는 인간들 그냥 짐승들이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 사람으로 저는 안 봅니다. 그건 나라를 망치는 거니까
짐승들이야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거고, 예.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전혀 뭐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치료제 날려가지고 나한테 돈 벌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지. 그러나 나라는 망하고 있다. 조금만 잘하면은 될 텐데 그 조금을 안 해요. 경제는 재벌들만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 그리고 서민들은 도박판에 돈 다 꼬로박도록 만들어. 뭐 이따오 경제가 다 있어. 윤석열이도 그런 짓은 안 했어. 아무리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경제는 그냥 모르니까 다 뭐 경제부처에 맡기고 했으니까. 윤석열이 때 실물 경제의 성장률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3년간 평균 2.0%야. 1.6, 2.4, 2.0, 평균 2.0. 지금 뭐야? 마이너스야. 예? 삼성 하이닉스가 뭐 수출 좀 잘 되니까 좀 올라가는 거지. 그 두 나라가 미국 가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은 전 세계 50위로 바로 떨어집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로 절반으로 떨어져. 왜?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잖아. 안 그래요? 예. 대통령은 이재용이하고 최태원이가 대통령이지 뭐 정치권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실질적인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 그 꼬라지니까 원화가 전 세계 우리나라 돈이 전 세계 제일 똥값이다 이 말이야. 어? 아시겠어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보다 못해. 지금 터키 완전 개판 중에 개판된 나라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됐다 이 말이야. 그 나라 돈 가치가 결국은 그 나라의 모든 국력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할 때 작년 1월달, 2월달에 우리나라 원화 실질 가치가 실질 실효환율이 7% 떨어지니까 윤석열이 너 때문에 국민들 재산이 7% 날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또 똑같은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때 이후에 지금 거의 10%가 날라갔어. 그럼 지금 국민들 재산 날라간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또 돈을 찍고 지역 화폐를 찍어. 그 말 같지도 않은. 그게 뭔 국민들한테 도움이 돼? 자영업자들한테. 하루 저녁 장사 되겠지. 하루 저녁. 아유 진짜 IQ가 두 자리 숫자야. 하는 짓이. 윤석열이는 술 퍼마시고 미친 짓 했지만 지금은 뭘 먹어서 그런 식으로 하죠. 왜 이렇게 개판을 만들지? 검사들 불러갖고 모욕시키는 거나 모욕 주는 거나 그냥 뭐 꾀꾀 고함이나 지르고 뭐 그런다고 해결도 안 되잖아. 뭐 제가 그거는 다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걱정입니다.